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친구를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이승훈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연주랑 전공의협의회라고 전공의 단체가 있는데요. 그 활동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 연주도 이것저것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잘 맞아서 같이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맞아. 최근에 이제 또 힘든 그런 사건을 또 듣고 저도 이제 울컥하고 막 연락해서 선물도 보내고. 맞아. 승우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이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사고를 당하면서 큰 변화와 시련을 겪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잘 이겨내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 드는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제 친구로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의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은 혹은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정신과 수료 받을 때 괜찮았나요? 본인하고 잘 맞았나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삶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좀 어려움이 있을까? 이걸 일단 듣고 싶어 하니까 제가 사실 저는 하는 동안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은데, 내과를 하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환자들의 보호자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살아온 삶 이런 게 되게 얘기를 듣는 게 좋더라고요. 마음 주치의로서 제가 한 눈을 잃은 거는 큰 변화잖아요. 맞아요.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단계들을 밟으면서 이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 환자들을 통해서 느낀 게 있으세요? 일단은 사실 어떤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누구나 겪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적응장애라고 하는 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누구나 우울감과 불안감과 긴장, 걱정 여러 가지 그런 감정과 생각들이 일시적으로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의 환경들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회복이 되는 것처럼 느꼈다가 또 힘들어지고 그런 것도 있나요?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그런 환경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또 더 큰 사건을 경험할수록 점점 더 회복하기 어려워서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적응장애보다도 제가 느끼기에는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정말 큰 사고였기 때문에 사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PTSD 진단도 해당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진단을 하려면 적어도 대표적인 3가지 증상이 있어요. 이제 침습적으로 계속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장면?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 겪었던 사고의 당시의 그 장면을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제 재경험이라고 해서 꿈에서 악몽을 같이 계속 꾼다거나 또는 해리 증상처럼 나타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제 해리 증상이라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각적인 경험을 좀 이상한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약간 비현실감.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네. 또 그게 충격이 심하면 해리성 기억상실이라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 건가? 그러니까 저는 딱 사고가 나고서 그 이후로 제가 막 응급실에 가서 실려서 막 옷도 갈아입혀지고 CT도 찍고 그런 과정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제가 기억이 나는 순간은 서울에서 아빠가 이제 그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내 옆에서 연주야라고 불렀을 때 딱 그 목소리부터가 제 기억이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어디까지 기억이 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뜨문뜨문 기억나요. 뜨문뜨문. 그래서 ATV를 타고 산으로 올라간 거, 내린 거, 가장 착한 이번 말이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보고 너무 좋아했던 거, 그리고 올라타서 한 바퀴 돈 거,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끝이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아예 없는데, 이것도 그런 PTSD 증상인가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뇌 손상이 있었는가? 뇌 출혈이 있었어요. 그럼 뇌진탕 네, 증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충격일 수도 있지만 사실 또 그거를 우리가 배제하기 어렵잖아요. 뇌에 분명히 충격이 갔을 거고 그런 기질적인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거고 그건 뇌진탕의 증상의 일부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건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네. 혹시 혹시 그렇게 기억을 깜빡깜빡하거나 혹시 그 장면이 떠오르거나 혹시 그런 데 그러지는 않는데 기억력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언제-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떨 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나 예를 그래요? 혹시 들어주면. 뭘 먹었는지 모르게 어떤 날에 어떤 약속을 잡았는지 이런 거를 자꾸 까먹는데 그거는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건 노화의 증상이야. 근데 예전보다 더 그랬다면 혹시 집중력이 떨어진 거 아닐까요?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재경험이나 침습 증상 말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침습. 이게 침습이랑 재경험이 하나로 그래요? 보는 그럼 거고 재경험. 그다음에 그리고 회피. 회피 증상은 이제 우리 연주로 예를 들면 말을 타는 상황을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엄마한테 기싸대기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비슷한 상황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침대나 아니면 높은 올라가는 상황이 두려워지는 떨어지는 상황을 이제는 난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자꾸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는데 악몽 꾸세요? 네 떨어지는 꿈? 떨어지는 꿈을 꿔요. 어디선가 떨어지는데 가까스로 어디 걸려가지고 막 기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내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서 날 살려준다든지 죽진 않는데 계속 뭔가 가까스로 살아나는 꿈. 직접적인 장면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반영이 돼서 네. 떨어지는 형태의 꿈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놀이기구 타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거나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그런 꿈을 계속 꿔요. 네. 계속 꿔요. 아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말했던 우리 침습적인 재경험. 제가 첫 번째 재경험 얘기했잖아요. 꿈 형태로 나온다. 그건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기했던 회피 증상은 이게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에 떨어진 상황을 경험해놓고도 또 탈 수 있다고 바로 나오시는 걸 보면 그래도 회피 증상은 좀 덜하다. 그런가? 근데 이제 좀 제가 회피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건 뭐냐면 당시에 영상이나 같이 갔었던 동행들과의 뭐 카톡이나 이런 거를 처음에 보기에 좀 두렵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기간 사고 나고 수술 받고 뭐 이러느라 정신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거를 다시 떠올려서 내가 이걸 마주하는 게 좀 두렵기는 했어요. 두려워서 고프로에 있던 영상을 다운받아서 내 핸드폰으로 옮기는 걸 되게 미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마주하는 것도 좀 결심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마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마주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도전이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럼요. 네, 영상을 다시 알겠어요. 보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회복력이 빠르다. 회복을 빨리 지금도 이게 핸드폰을 계속 넘겨서 보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슬프더라고요. 이게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다 두 눈이 멀쩡한 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이랬었지 이런 외모였지 이런 걸 하고 다녔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 때 약간 서글픈? 오히려 느낌이 과거의 있었어요. 모습을 온전한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용기가 많이 필요했겠네요. 이게 그래도 회피 증상이 생각보다 PTSD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PTSD를 사실 극복하는 걸 보면 회피 증상 같은 경우는 노출 치료를 많이 해요. 노출 치료? 네, 왜냐면 이제 회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의 삶의 영역을 네. 축소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힘드니까 안 하고 싶고 저게 안 하니까 안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조금씩 그래도 해볼 만한 거를 치료자가 리스트업을 해주고 그러니까 목록을 작성해서 같이 상의하면서 이렇게 뭐 이완요법이라고 해서 네. 좀 나의 긴장을 낮추면서 네. 조금씩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치료는 사실 그렇게 필요한 만큼 회피가 사실 되게 심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인데 더 길어지지 않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나의 온전한 모습을 마주하는 거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걸릴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두 개 말했는데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그쵸? 세 번째는 첫 번째 다시 네, 재경험. 재경험. 두 번째가 번째, 회피. 세 번째가 이제 과학각성. 내 몸이 과하게 각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네. 산만한 거. 그 집중력이 그런 거예요? 떨어진 거, 산만한 거 다 사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각성이 많다는 거에 네. 대부분 정신과적인 증상이
다 포함돼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잠을 잘 못 자고 중간에 깨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불안하고. 우울증인가? 네. 불안장애인가? 그런데 그런 증상만 보면 그럴듯해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심한 외상 사건을 경험했나요를 네. 우리가 체크를 못하면 네. 그냥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진단을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외상하고의 연결성을 보는 거네요. 보는 거죠. 그렇다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정신과 증상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외상 사건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이후에 그런 증상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PTSD의 그냥 각성을 과하게 한 증상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악몽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진단 기준에 좀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연주가 딱 문 열고 저 외상 경험했어요. 네. 저 PTSD인 것 같아요. 네. 하면 이게 일단은 1개월 이내면 급성 스트레스거든요. 1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 증상이 지속된다. 그게 이제 PTSD. 1개월이 지났죠. 지금 거의 6개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계속 그런 꿈을 꾸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그쵸. 거죠. 꿈이 그러면 지금 보면 첫 번째 재경험 증상은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회피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강하지 않다.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세 번째 과각성 증상은 지금 있다. 그럼 이 큰 카테고리 3개 중에 2개는 일단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꼭 그러면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사실 이 PTSD 환자들이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곡선이 증상이 이렇게 좀 완화되는 곡선이에요. 근데 이런 완화되는 곡선을 가져가는 게 한 30%. 증상을 유지하는 게 30%. 30%는 좋아져요. 10%는 계속 나빠져. 아, 그래요? 10% 같은 경우는 너무 나빠져서 나중에는 정신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모든 진단들이 다 붙게 되고 제가 의사여도 보기에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게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질환의 예후라는 게 있는데 이 환자가 좀 어느 곡선을 가고 어느 확률로 좀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고가 이전에 사회적 직업적 기능,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회적 관계가 어땠는가, 주변의 지지 체계가 튼튼한가, 예를 들면 가족, 친구, 사회적인 그런 게 얼마나 튼튼한가. 맞아,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직업적 기능도 중요한 이유가 결국 자기 효능감이잖아요. 맞아요. 성취감. 그러니까요. 직업적인 거를 잘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거든요.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신 분들은 되게 그 직업적인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럴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장 좀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이게 눈을 잃으면서 내가 원래 하고 싶고 해야 했던 일들, 뭐 내시경을 보거나 환자를 보거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다운되는 거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또 제가 꿈을 반복해서 꿨던 것 중에 하나는 동료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뒤처지는 거. 제가 어디서 떨어지거나 혹은 뭘 잊어버려서 그 줄에 못 끼고 그 일정에 늦고 막 이러면서 허둥지둥 되더라고요.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예후를 볼 때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라는 이 단어 안에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나요도 사회적으로 관계가 좀 지지적으로 있는 사람일수록 더 예후가 좋다는 거는 더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에서 주는 안정감 또는 소속감, 인정받는 느낌 그렇구나.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네. 직업적으로도 나의 성취감, 자기 효능감 진짜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전같이 사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 제가 한국말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PTSD라는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어쨌든 이걸 경험하면 사실 직업적으로 예전같이 똑같이 일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또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나 예전 같지 않네? 남들이 날 인정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래도 다행히 조금이라도 하나 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에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되게 다들 주변에서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귀를 하고 싶고 계속 복귀를 시도했던 이유는 내가 다치기 전과 후가 그래도 똑같은 나다. 내가 이만큼 내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들 볼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믿음. 그래서 복귀를 막상 하고 나니까 몸이 엄청 피곤하긴 해도 행복해요. 되게 벅차고 그런 관련된 꿈들 떨어지고 막 이런 꿈들도 한 번도 안 꿨어요.
오히려 꿈을 꾸긴 하는데 그 꿈이 그렇게 막 선명하게 기억나는 정도로 막 힘든 꿈은 아니고 뭐 일상적인 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보다 강렬하진 않았다. 네. 오히려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네. 사실 좀 무기력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건 이후에 그럼요. 병원 생활도 해야 되고 네네네. 그 치료가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냥 쉬어야 그쵸. 되나 이런 생각도 네. 들었고. 근데 막상 남들이 만류해도 내가 조금의 일을 시작하고 나니 분명히 얻어지는 그런 기쁨, 네, 행복, 그런 게 만족. 있었어요. 그게 어쩌면 내 안에서는 치료가 되고 네,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말 하다 보면 주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직원으로 쓴다는 거가 아니면 그냥 외주 네, 느낌인가? 그 친구를 우리가 뽑았어. 팀으로. 뽑은 거야? 어, 팀으로? 원래 처음에 내가 편집하려고 그랬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로딩이야. 나는 결혼식 영상만 찍는 것도 힘들었는데 영상 편집하는 거 그거 그때 편집하고 느꼈지. 아 이거 편집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어떤 컨셉이지? 그냥 이제 나는 약간 너가 생각이 나의 주치야. 마음 주치. 이게 처음이야. 이렇게 누구를 초대해서 하는 게 처음이어서 그치. 나는 그래서 너가 항상 브이로그에서 편하게 막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왔어. 그렇게 하면 돼. 그래? 그냥 편하게 그냥 말해도 돼? 연주야. 그냥? 어어어어어. 막 놀려도 돼. 막 놀려도 돼. 어떻게 우리 승우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 아니 근데 너가 그렇게 이해가 싶으면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알겠어. 그러면 일단 시작할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